올해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전입니다. 오늘은 8월 1일 토요일 오늘의 미국 뉴스 저는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 오늘도 이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과연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롬 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그나저나 최근 이틀 동안에 제가 여기 저희 동네에 있는 이제 클럽하우스 여기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곳에 이렇게 또 와가지고 영상을 이렇게 또 찍으면서 이제 편집을 해가지고 이제 올려드리면서 그 소리가 좀 이제 너무나 울린다라고 이렇게 많은 지적을 이렇게 또 해주셨더라고요. 너무나 죄송드리고요. 너무나 죄송드리고요. 조금 울리는 것 같았는데 그래도 이제 괜찮지 않을까라고 싶어가지고 그냥 영상을 이제 편집해서 이렇게 또 올려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좀 이제 별로였다라는 그런 말씀이 이렇게 또 많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 마이크를 이렇게 또 차고 왔습니다. 마이크를 차고 오늘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뭐 잘 들리는지 밑에다가 적어주시면은 정말 감사하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은 오늘 또 이제 많이 올라오고 있는 뉴스 중에 하나는 또 여기 이제 뉴욕 타임즈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어저께인가 엊그저께 뉴스에서 이렇게 또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모로코에서 스페인 영토인 세우타에 한 5만여 명에서 6만여 명 정도가 불법 유민자들이 침입을 이렇게 또 했다. 엄청나게 이제 넘어갔다라고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로 인해 가지고 한 6만여 명이 넘어갔다고 합니다. 6만여 명이 이제 모로코에서 스페인 영토인 세우타로 뭐 헤엄도 치고 가고 그래가지고 넘어가면서 한 60여 명 정도가 이제 사망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이 세우타 이 지역이 마비가 되어버렸다. 라고 합니다. 갑자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몰리다 보니까 식량 부족도 있고 숙소 문제도 있고 사람들이 이제 길거리에서 자고 그랬다라는 거였어요. 불법 체류자들이 길거리에 이제 방치가 되고 그래서 현지에 있는 주민들이 굉장히 좀 이제 불안감 속에서 이렇게 또 살아야 했다라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집 문을 닫고 뭐 창문을 닫고 그리고 이제 상점들은 다 문을 이렇게 또 닫을 수밖에 없었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스페인에서 이렇게 또 일어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스페인 총리는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이거는 모로코인들이 우리 영토를 침해를 이렇게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규탄을 이렇게 또 하면서 군대를 이제 투입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스페인에 있는 그 오른쪽에 있는 우파 진영에서는 정부가 친이민 정책을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이렇게 또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강력하게 비판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6만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로코에서 이제 세우타 스페인 영토로 이렇게 또 온 이유가 일자리도 없고 여기서 이제 살기 힘드니까 이렇게 또 넘어왔는데 그런데 여기에 오니까 여기도 이제 갑자기 사람들이 막 넘어오다 보니까 일자리도 없고 뭐 물도 못 구하고 뭐 잘 데도 없고 그래가지고 극심한 좌절을 불체자들이 이렇게 또 겪었다라고 합니다. 아니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또 넘어오면은 뭐 당연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 간에 스페인 정부에서는 군대를 투입을 하고 그리고 이제 경찰들을 대거 투입을 이렇게 또 함으로 해가지고 6만여 명 정도 이제 들어온 사람들 중에 4만 8천여 명 정도가 다시 모로코로 이제 되돌아갔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 뭐 영상으로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많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뭐 인스타그램이나 뭐 틱톡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아니 사람들이 막 때로 막 몰려와가지고 한 6만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막 한꺼번에 이렇게 또 몰려온다고 하면은 뭐 어마무시한 그런 숫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막 튜브 끼고 수영하고 막 넘어오고 난리가 이렇게 또 났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이제 스페인에서 이러한 뭐 대법원 판결이 이렇게 또 있었었다고 합니다. 뭐 해변으로 해가지고 이제 넘어온 사람들은 즉각 추방을 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판결을 이렇게 또 내렸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로코에 있는 사람들이 또 인신매매단들이 그 약점을 이제 이용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아마 이런 것 같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 더 NPL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모로코에서 이제 스페인 영토로 세우타로 이렇게 또 6만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또 넘어가다 보니까 이제 사망자들의 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라고 합니다. 어제 뉴스에서 이렇게 또 말씀드렸을 때는 40여 명 정도가 사망을 했다. 라고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국경으로 이제 넘어감으로 해가지고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압살을 당하고 뭐 물에 빠져 죽고 그래서 지금까지 확인이 된 사망자들의 수만 67명으로 지금 늘었다. 라고 하네요. 또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바닷가에서 이제 수영을 하면서 이 국경을 이렇게 또 넘으려고 하다가 이렇게 또 많이 사망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6만여 명이나 되는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몰리다 보니까 뭐 국경이 완전히 뭐 망가지지 않았습니까? 이로 인해 가지고 이제 스페인 정부는 이제 방파제를 따라 가지고 500m 정도의 길이의 추가 차단 벽을 설치를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군대를 투입을 하고 뭐 경찰들을 이제 투입을 이렇게 또 한번 해가지고 거의 대부분 돌아가기는 돌아갔다고 해요. 6만여 명 정도에서 5만여 명 정도 이제 돌아가기는 돌아갔지만 그래도 아직 만여 명 정도가 넘어갔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넘어왔었을 그 당시에 세우타에 있었던 모든 주민들은 공포에 떨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아니 사람들이만 넘어와가지고 일자리를 찾으면서 이제 넘어왔다고 하긴 하지만 그런데 사람들이 뭐 6만여 명이나 이렇게 넘어오다 보니까 잠잘 데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뭐 물도 없고 그래가지고 좀 이제 난동을 이렇게 또 부렸다고요. 난동을 이렇게 또 부리다 보니까 뭐 차가 막 불타고 뭐 영상 같은 거 이렇게 또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와, 또 이제 남의 나라 땅 이제 넘어와가지고 난동을 불체자들이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소리. 야, 이것도 진짜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제이디 벤스 나와가지고 뭐 트럼프 대통령 말이 옳았다 그런 얘기도 이렇게 또 하고. 이게 문제가 되긴 됩니다. 이렇게 너무나 심각하게 뭐 불체자들이 넘어오게 된다고 하면은 이것도 이제 심각한 문제가 실제로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아직도 한 만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세우타에 거기에 이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불체자들이. 그 남아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모로코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계속 이제 버팅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와,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제 불체자로 이제 스페인에서 이렇게 또 살거나 아니면은 이 유럽으로 이렇게 또 넘어가려고 이렇게 또 한다라는 그런 소리지. 어쨌든 간에 이제 유럽에 있는 그 스페인이랑 이제 맞닿은 국경에 있는 그런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뭐 프랑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스페인이랑과의 국경 단속을 더 강화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스페인을 이제 거쳐가지고 이제 유럽 깊숙이 이렇게 또 들어가려고 하는 불체자들이 이렇게 또 많이 있다 보니까 지금 국경들이 지금 뭐 난리가 났다라고 합니다. 미국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남미에 있는 국가들이 멕시코를 거쳐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이렇게 넘어오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이제 멕시코랑과의 그 국경을 더 이제 강화를 이렇게 또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전 세계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불체자들로 인해 가지고 좀 많은 그런 인연 같은 것들도 이렇게 또 갈리고 있고 또 이러한 사태들이 이렇게 또 일어나게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또 좀 더 이제 오른쪽으로 있는 사람들이 더 주장의 그 힘을 이렇게 또 받는 게 아닌가.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역시 맞습니다라고 그렇게 또 이제 트럼피들이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런 사태가 이렇게 또 일어나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너무나 또 오른쪽으로 치우쳐지는 것도 안 되고 너무나 이제 왼쪽으로 이제 치우쳐지는 것도 아니 되지 않나. 요거는 좀 이제 너무한 거죠. 그리고 이제 캐나다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캐나다도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제 친이민 정책을 이렇게 또 펼치다 보니까 인도에서 그렇게 많이 이렇게 또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캐나다에서 인구는 늘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캐나다의 뭐 부동산에 미친 듯이 폭등을 하고 뭐 사람들 일자리도 다 인도 사람들이 이렇게 또 가지고 가고 있고 그런 좀 이제 문제가 이렇게 또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뭐든지 좀 이제 적정선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다 이제 워싱턴 포스트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젤렌스키 대통령,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우리 이 우크라이나는 지금 현재 방공 미사일이 고갈이 되었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에서는 계속해가지고 미사일을 발사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키우에다가 공격을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크라이나는 방공 미사일이 이렇게 또 없다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 그러니까 오늘 새벽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 토요일 새벽 러시아의 탄도 미사일이 우크라이나 그 키우에 이렇게 또 떨어져가지고 최소 9명이 사망을 하고 그리고 이제 30명이 부상을 이렇게 또 당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민간 건물들이 타격을 이렇게 또 입어가지고 또 이제 막 불이 나고 뭐 폭파가 되고 심각한 피해를 이렇게 또 발생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방공 미사일이 거의 없다라고 이렇게 공식 발표를 이렇게 또 하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한테 부탁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방공 미사일을 주던지 우리가 이제 라이센스 그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러면은 우크라이나에서 이 뭐 패트리어트 미사일 같은 거 이제 만들 수 있도록 라이센스를 주겠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뭐 뉴스로 어마무시 이렇게 또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트럼프 대통령 이번에는 잘하고 있네라고 이렇게 또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리나라에 지금 방공 미사일이 없다. 그러다 보니까 꼼짝없이 지금 계속 미사일을 이제 러시아로부터 이렇게 또 받고 있다라고 그렇게 호소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미국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국도 이란이란 전쟁을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동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중동에 굉장히 많은 미군 기지들이 이렇게 또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미군에서도 이 방공 미사일이 좀 재고가 부족한 그런 사태이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미국도 이 우크라이나를 도와줄 처지가 지금 안 돼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러시아에서는 지금 미국도 우크라이나를 못 도와주고 있고 뭐 방공 미사일 같은 거 못 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이 기회다라고 이렇게 또 하면서 이제 러시아에서는 뭐 6월달, 7월달 이렇게 또 해가지고 이제 계속해가지고 이제 우크라이나 수도 키우를 집중 공격을 대규모 공격을 계속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참,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또 대하고 있는 태도도 그렇고, 뭔가 잘 안 맞아서 이제 돌아가고 있는 뭐 미국이나 전 세계이지 않나, 우크라이나 이렇게 또 포함해가지고,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게 CNBC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아니 내가 언제 우크라이나한테 패트리어트 미사일 라이센스를 줘가지고 생산을 하라고 했느냐라고 지금 입장 번복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와, 이 트럼프 대통령 한 말 다르고 뒤에서 한 말 다르고 뭐 자기 멋대로 지금 말을 이렇게 또 바꾸고 있습니다.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에 그 나토 정상회담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이랑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면서 우크라이나 너네 방공 미사일 이렇게 또 없다 보니까 그러면은 라이센스를 허가를 해줄게. 그러면은 패트리어트 미사일 같은 것들을 너네 나라에서 이제 만들어 가지고 그러면은 방어를 잘 해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이렇게 또 했는데, 그런데 이제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요번 캠프 데이비스 그 국무회의에서 우리는 아직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어트 미사일 라이센스 주는 것에 대해 가지고 합의가 된 바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패트리어트 미사일 같은 것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최첨단 기술이지 않습니까? 이 하늘에서 날아오고 있는 그 미사일을 하늘에서 요격을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이거는 진짜 어마무시한 그런 기술인데, 그런데 이러한 최첨단 기술을 다른 나라한테 제공을 이렇게 또 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언젠가는 이게 우리나라한테 칼날이 이렇게 또 겨눌 수도 있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기술 유출이나 뭐 미래의 안보 위협을 이유로 해가지고 좀 이제 거부감을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담에서 아니 우크라이나 너네 나라에서 그럼 생산을 해, 라이센스 줄게 패트리어트 미사일 분명히 얘기를 해가지고 뭐 뉴스에서도 뭐 대서특필하고 막 그랬거든. 그때 막 뉴스에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트럼프 대통령 이번에는 웬일이래? 좀 이제 제대로 이렇게 전 세계 그 우방국들을 잘 챙기려나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그냥 뭐 사탕 발린 말만 그때 나토에 가서는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소리지. 지금 보니까 아닌 것 같아. 라이센스 이제 패트리어트 미사일 생산하는 거 그거는 못 줄 것 같은데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와, 아시다시피 예전에 이제 이란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란이 예전에는 이제 미국이랑 좀 이제 친한 그런 국가였거든요. 거의 이제 동맹국이다 보니까 미국이 이 이란한테 F-14 그 전투기도 이제 팔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본다고 하면은 이란이 지금 미국이랑 이렇게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우크라이나도 우리가 지금은 도와줄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최첨단 기술들은 주는 것은 아닌 것 같아 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이게 맞기는 맞죠. 맞기는 맞는데 그러면은 말을 말던지 아니 한 나라에 특히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인 미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앞에서는 이 말하고 뒤에서는 딴 말하고 이거는 진짜 아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미국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란이랑 전쟁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그 중동에 있는 미군 기지들이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나 방공 미사일 같은 것들이 굉장히 지금 부족한 상태라고 한다고요. 그래가지고 한국에서도 뭐 사드를 뭐 빼가지고 뭐 중동에다 뭐 배치를 한다네 만다네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도 있어가지고 또 한때 뭐 뉴스로 이렇게 또 많이 올라오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미국도 이 무기가 이렇게 또 모자르다 보니까 우크라이나한테 뭐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나 뭐 방공호 미사일 같은 것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요. 지금 제 거가 석자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이 패트리어트 미사일 라이센스를 주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 시스템이 굉장히 복잡하다고 한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실제로 우크라이나한테 이 라이센스를 준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우크라이나 내에서 생산을 하기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이다. 그러면 전쟁 끝날 수도 있다는 그런 소리죠. 굉장히 복잡할 것이지 않습니까? 최첨단 그런 기술이 이렇게 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또 이제 생산 설비도 뭐 설치를 이렇게 또 해야 되고 뭐 여기저기서 뭐 사와야 할 것이지 않습니까? 공장 기계들을 그러다 보니까 지금 라이센스를 준다고 하더라도 솔직히 말해가지고 바로 생산도 할 수도 없는 것이다. 수년이 걸 것이다. 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뭐 제이드 벤스 부통령이랑 그리고 뭐 젤렌스키 대통령이랑 이렇게 또 통화를 이렇게 또 하면서 방공망 확보 우크라이나에서 이렇게 또 필요한 거 그게 뭐 최우선 과제인 것은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계속 이제 협의를 하기로 했다. 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런 뭐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이제 제조를 하는 로키드 마틴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여기에서도 젤렌스키 대통령이랑 직접 이렇게 또 만나가지고 공동 생산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제 논의를 이렇게 할 것이라고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한테 패트리어트 미사일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제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를 이렇게 또 협력을 이렇게 또 하려고 구체적인 방안을 지금 논의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 가서 이런 말하고 저기 가서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말하고 아니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미국이라는 이 나라의 대통령이 여기서 한 말 다르고 저기서 한 말 다른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미국이 그 위상이 떨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미국의 크레딧이 떨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말을 하는 데 있어서는 좀 굉장히 좀 아끼면서 꼭 해야 할 말들만 이렇게 해야 하는 게 아닌가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또 얘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미국 내에서 아이스들이 공항들 있지 않습니까? 공항들에서 어마무시하게 불체자들을 체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 도메스틱 플라이트, 이 국내선 탑승 게이트에서 불체자들을 그렇게 많이 체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캘리포니아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캘리포니아 공항 내에서만 이번 주에만 자그마치 10명 정도의 여행객들이 체포가 이렇게 또 되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는 비자 연장 신청을 한 그런 사람들도 지금 체포가 이렇게 또 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치를라라고 이렇게 또 해가지고 이민자 이제 권리 단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치를라에서 영주권이나 이제 망명 신청을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이민자들은 국내선을 타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권고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법률 상담을 받아라. 웬만하면은 비행기 타지 말고 법률 상담을 이제 먼저 받아라 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뭐 월크 퍼밋을 이제 받았다고 하더라도 비자가 이게 있는 게 아니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월크 퍼밋이 있다고 하더라도 비행기를 이제 도메스틱 비행기를 이렇게 탄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단속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 아이스한테 붙잡힐 수가 있다.
라고 하면서 신분이 조금 애매하다고 하면은 웬만하면은 지금은 도메스틱 플라이 타지 말아라 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국 내에서는 만약에 불체자라고 한다고 하면은 좀 이제 신분이 좀 이상하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항공기를 아주 지금 못하게 하는 그런 단속을 강화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 내에 있는 좀 이제 신분이 불안한 그런 사람들은 비행기도 이제 탈 수가 없다라는 그런, 그러니까 이제 국내선 비행기도 이제 탈 수가 없다라는 그런 소리죠. 예전에는 그냥 이제 드라이버 라이센스만 있으면은 비행기를 이렇게 탈 수 있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비행기도 탈 수가 없다. 그러면서 지금 공항들에 있는 그 TSA 있지 않습니까? TSA가 아이스랑 지금 정보를 공유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TSA에서 그 여권들을 이제 조사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조사를 이렇게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미국 사람이 아니고 그리고 비자가 지금 연장이 되어 있지도 않고 지났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 TSA에서 아이스한테 연락을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면은 이 아이스가 거기에 이렇게 또 가가지고 바로 체포를 이렇게 또 한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조금이라도 이 다큐멘테이션이 좀 이제 모자르다고 하면은 미국 국내선 절대 안 타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웬만하면 버스 아니면은 차를 타고 다녀야 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제 미국 내에서 불체자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진짜 지금 더욱더 힘들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은 이렇지, 지금은 이런데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게 이 화살이 다 나중에 저희 같은 이런 소수 민족들한테 뭐 에이시안들, 뭐 중국 사람들, 뭐 한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 뭐 흑인들, 뭐 히스패닉들 이런 사람들한테 이 화살이 이렇게 또 날아올 수 있습니다. 이 불체자들을 다 한 다음에 이 사람들, 이 아이스들을 어떻게 할 거냐고. 이 아이스들을 또 권력에 이렇게 또 막강하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뭐가 있다고 하면은 이 백인이 아닌 이래야 미국 시민이 아닌 이래야 좀 이제 뭐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미국에서 안 태어났다고 하면은 너 뭐야 그렇게 할 수 나중에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있는 이래에는 소수 민족은 좀 이제 살아가는 게 계속해가지고 좀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 백인들만 위한 미국이 지금 되려고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낸시 거슬이라고 이렇게 또 해가지고 아리조나 투싼에서 이렇게 또 살고 계신 어떤 이제 할머님이 납치를 이렇게 또 당하지 않았습니까? 오랜만에 또 이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피마 카운티에서 보안관실에서 이렇게 발표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이 납치범들이 할머님을 납치를 이렇게 또 하면서 그 쪽지를 이렇게 또 보냈다고 해요. 랜섬 노트를 이렇게 또 보냈다고 합니다. 납치범들은 이 할머님을 되돌려주는 그런 이제 조건으로 400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요구를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납치범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이 낸시 할머니를 납치를 한 다음에 심장마비로 사망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자연에 그냥 묻어줬다라고 또 이제 램son 노트 같은 거를 이렇게 또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400만 달러 달라라고 이제 보냈다가 그러다가 할머님이 사망을 했다라고 이 램son 노트를 이렇게 또 보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지금 FBI나 뭐 보안관, 뭐 셰리프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그 링 도어벨에 찍힌 그 범인 있지 않습니까? 그 범인을 계속해가지고 분석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용의자 영상 2건이 이렇게 또 있다고 해요. 그것을 이제 계속 이제 분석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범인을 못 잡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할머님은 아마도 이제 돌아가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범인이 이렇게 또 얘기도 이렇게 또 하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도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현장에서 발견이 된 뭐 모발이나 혈흔 같은 것들 이제 DNA 분석을 이렇게 또 해보니까 아직도 유의미한 단서를 지금 찾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낸시 거슬이라고 하는 이 할머님이 그 딸이 굉장히 유명한 앵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앵커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부자이다 보니까 유명한 이제 앵커이다 보니까 할머님을 이제 납치를 이렇게 또 하면서 그 랜섬머니 납치 그 금액을 이렇게 또 요구를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소리지. 400만 달러를 요구를 이렇게 또 했는데 할머니가 이렇게 또 사망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할머님을 잘 묻어줬다라는 그런 노트를 보안관실에서는 발표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낸시 거슬이 딸 그 앵커 있지 않습니까? 앵커는 120만 달러 정도 현상금을 이렇게 또 걸었다고요. 우리 엄마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120만 달러를 주겠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단서도 없고 범인이 누군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냥 6개월만 이렇게 또 흘러버렸다. 라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할머님은 벌써 이제 돌아가신 것 같다라고 이제 보고 있다고 합니다. 80세였다고요. 80대였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다 이제 뉴욕타임즈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 링컨 기념관 앞에 있는 리플렉팅 풀 있지 않습니까? 반사가 되는 그 연못을 7월 4일 전에 미국의 독립기념일 전에 이제 빨리 이렇게 또 고치려고 뭐 페인트도 이렇게 하고 돈도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쓰지 않았습니까? 뭐 처음에는 뭐 200만 달러면 된다라고 했다가 몇 천만 달러가 지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이제 물을 이렇게 또 채우다 보니까 일주일 만에 막 페인트 다 벗겨지고 뭐 거기에 뭐 이끼 다 끼고 그래가지고 그때는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 측에서는 이거는 그 파이프관 안에 끼어 있었던 이끼가 흘러나왔기 때문에 이끼가 낀 것이다 라고 주장을 이렇게 됐지만 그런데 계속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밑에 발라 있었던 그 페인트도 다 벗겨져 가지고 막 들어서고 일어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이제 주변에서 이렇게 또 지나고 있었던 사람들이 리플렉팅 풀을 이 연못을 반달라이즈를 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 측에서는 주장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전 올림픽 선수를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이제 법무부에서는 이 연못을 파손을 한 그 혐의로 최대 10년형에 취해질 수 있는 그런 기소를 이 전 올림픽 선수한테 이렇게 됐다. 카누 국가대표였다고요. 데이비드라고 하는 이 선수한테 이렇게 또 중범죄 기소를 이렇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결국에는 이 기소를 취하를 이렇게 하면서 연못이 막 이끼가 끼고 좀 이제 연못 페인트가 막 일어나고 이게 만달리즘으로 인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부실공사로 인해서 일어난 것을 이 법무부에서는 이제 인정을 이렇게 또 하면서 결국에는 기소를 이제 취하를 이렇게 하게 됐다라고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이 연못이 부실공사를 이렇게 또 하게 됐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왜냐하면은 7월 4일 그 독립기념일 250주년을 이제 맞춰가지고 그 전에 이렇게 또 빨리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성급하게 휘뚜루마뚜루 이 공사를 이제 진행을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실공사로 인해 가지고 이 연못이 아주 그냥 난장판이 이렇게 또 나버리게 된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 골프장을 수리를 해줬었던 그 업체를 트럼프 대통령이 뽑아줬다라는 그런 소리지. 이 소규모 업체에 이거를 맡긴 게 확인이 됐다. 그리고 돈도 그 페인트 칠하는데 아니 1,500만 달러가 들 일입니까? 아니 그거 좀 이제 고치고 뭐 세멘트 좀 바르고 페인트를 칠하는데 자그마치 지금까지 1,470만 달러를 이렇게 또 계약 수주를 이렇게 또 줬다라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트럼프 대통령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좀 못 믿어온 게 굉장히 많다라는 그런 소리지. 우크라이나 대통령한테는 뭐 패트리어트 라이센스 줄게.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게 얼마나 복잡한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줄게 라고 했다가 이거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뭐 내셔널 세큐리티 문제도 있고 그리고 라이센스를 준다고 하더라도 수년이 걸리고 트럼프 생각 없이 말을 했다라는 그런 소리. 그리고 지금 이것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이렇게도 얘기를 했거든요. 아니, 이 왜 여기 연못에 항상 이끼가 끼고 그러느냐. 이거 그냥 고치면 되지 않느냐? 한 150만 달러면 될 것 같은데? 자기 잘 모르면서 전문가 다니면서. 야, 트럼프 대통령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다 자기가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해. 그리고 트럼피들은 또 믿어요. 트럼프 대통령님만 모든 것들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님 최고이십니다. 트럼피들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트럼피들은 너네들이 모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을 본다고 하면은 다 그럴듯하게 얘기를 한 다음에 알고 보면은 다 그게 아니야. 그냥 우선 내뱉고 본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여기 이제 링컨 기념관 앞에 있는 그 연못도
알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나 휘뚜루마뚜루 공사 계획을 진행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부실 공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돈은 돈대로 쓰고 그냥 뭐 세금 낭비가 1,500만 달러나 그냥 됐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닐 거예요. 지금 겉으로 드러난 것만 이것이지, 야, 이거 나중에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끝난 다음에는 진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수면 위로 이제 올라올지 그때 뉴스가 진짜 미친 듯이 이제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도 이제 KTLA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거 보고 이렇게 또 깜짝 놀랐는데, 이제 서든 캘리포니아에 노르코라고 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자동차 같은 것들이나 리크레이션 비이클 같은 것들,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훔쳐가지고 해체를 해가지고 파는 그런 일당이 붙잡혔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자그마치 50여 대나 해체 공장에서 차량들이 이렇게 또 해체가 이렇게 또 됐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피해액은 180만 달러 정도가 된다 라고 합니다. 와, 장난이 아닙니다. 근데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 이런 수사가 이렇게 또 진행이 됐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올해 4월 달쯤에 캐년 레이크에서 오토바이 절도 사건이 이렇게 또 일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 사건을 조사를 이렇게 또 해보니까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 전역을 무대로 이렇게 또 해가지고 차량 같은 것들, 뭐 오토바이 같은 것들, 비이클 같은 것들, 리크레이션 비이클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훔쳐가지고 해체를 해가지고 파는 그런 집단이 포착이 되었다라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노르코에 있는 어떠한 그 해체를 할 수 있는 그 공장을 압수수색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압수수색을 이렇게 또 해본 결과 50여 대나 되는 도난 차량이 여기에 이렇게 또 있었었다. 뭐 부품들이랑 이렇게 또 해가지고 있었었다라고 하네요. 차도 있었었다고 하고, 오토바이, 트레일러, 뭐 유틸리티 비이클 이런 것들이 막 해체가 돼가지고 막 팔리고 막 그러고 있었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회수가 된 그 도난 당한 그 차량의 부품만 180만 달러를 넘어서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 그러니까 해체가 돼가지고 벌써 팔린 것들은 그 여기다 넣지도 않고 그냥 거기에 있었던 압수된 물품들만 180만 달러 정도가 된다. 그리고 50여 대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공장을 이렇게 또 운영을 하고 있었던 노르코 주민인 46살 스탬프라고 하는 사람이 체포가 이렇게 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29살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체포가 이렇게 또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는 뭐 마약도 이렇게 또 있었었다고 하고, 뭐 훔친 차량들도 이렇게 또 있었었다고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와, 여기 이제 서든 캘리포니아 노르코에 있는 어떠한 공장에서 해체 공장 차를 이렇게 훔쳐다가 해체를 이렇게 해가지고 뭐 부품들 팔고 뭐 따로따로 이렇게 싹 다 팔아버렸다라는 그런 소리. 아니면은 뭐 해외로 뭐 수출도 하고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야,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도 차량 같은 것들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게 아닌가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와, 그리고 여기 이제 KTLA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얼마 전에 그 친오일에서 또 이제 끔찍한 살인 사건이 이렇게 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사건에 대한 디테일이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친오일에서 어떠한 남성 2명이 얼바인에서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브라더라고 해요. 이 60대라고 한다고 하고, 이 브라더 2명이 얼바인에서 이제 친오일까지 이렇게 또 가가지고 이 피해자의 집에 전기를 끊었다고요. 밖에 이제 두꺼비 집이 있지 않습니까? 전기를 이렇게 또 끊다 보니까 여기 있었던 피해자가 여기 이제 사진에 이제 올라온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밖으로 나왔다. 아무래도 이제 불이 이렇게 또 꺼져 있다 보니까 밖으로 이렇게 또 나오니까 총을 가지고 이 사람을 납치를 이렇게 됐다라고 합니다. 납치를 해가지고 이제 트렁크에다 놓고 이제 차 타고 알티마 닛산 차량을 타고 가고 있다가 이제 신고가 이렇게 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피해자의 이제 와이프가 핸드폰 찾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핸드폰 찾기로 자신의 남편이 여기 가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경찰에 가가지고 이 차량을 세웠다고 해요. 차량을 세우니까 여기 이제 형제가 이제 2명이 이제 타고 있지 않습니까? 운전석에 1명이 있고, 그리고 이제 조수석에 이렇게 돼 있는데, 경찰이 이제 세우니까 조수석에서 사람이 내렸다고요. 손 들고 이제 내리고, 그리고 운전석에 있는 사람이 총을 가지고 트렁크를 열고 이제 바로 뒤로 가가지고
트렁크에다 대고 납치한 사람을 바로 쏴 죽였다라고 합니다. 막 쏴서 죽였대요. 죽이다 보니까 이제 경찰이 총을 쏘니까 바로 제압을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 운전자를 이제 쏴서 이제 사살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래가지고 피해자도 사망하고 이 납치된 사람도 사망하고 그리고 납치범 운전자도 이제 사망을 이렇게 됐다. 그러면서 지금 이 신원들이 아이덴티파이가 이렇게 또 되고 있다고 하는데 사망자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60세 슈크루 아케바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망한 그 운전자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67세 중국 분이신가 봐요. 젠팽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부동산 투자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네요. 부동산 투자 관계, 부동산 사기 같은 거 있었나 봐. 와. 그래가지고, 이 문제로 인해가지고 이 사람을 납치를 했다가 경찰한테 이제 걸리다 보니까 그냥 이 사람 안 되겠다. 나 죽고 너 죽자 한 거죠. 그래서 트렁크로 가가지고 총으로 쏴 죽이고, 이렇게 됐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 조수석에 이렇게 또 앉아 있었던 사람도 이 운전석에 앉아 있었던 사람의 이제 동생이라고 한다고 해요. 이 사람의 이름은 지앙관 보라고 하는 66세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은 지금 현장에서 이제 체포가 이렇게 또 돼가지고 보석금 없이 지금 구금 수사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마도 부동산 사기 같은 건 그런 이제 투자로 인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겨서 이런 살인 사건이 이렇게 또 일어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남의 돈을 이제 뺏어다가 지 멋대로 이렇게 또 사용하는 그런 이제 사기꾼들은 결말이 별로 안 좋죠. 이런 사건이 아마 이제 친오일에서 이렇게 또 일어난 것 같다고 합니다. 부동산 투자 같은 그런 과거 업무 관계가 있었었다. 이거는 뭐 부동산 투자라고 하면은 부동산 투자라고 써놓고 사기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어쨌든 제발 전 세계에서 사기꾼들은 싹 다 사라져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롤링스톤스 여기 기사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BTS가 얼마 전에 그래미스 그 상을 이제 후보에 이렇게 또 오르는 것에 대해 가지고 이제 보이콧을 이렇게 또 선언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왜 이제 보이콧을 이렇게 또 했냐면은 그래미가 새로운 그 상을 이제 신설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베스트 에이시언 팝 뮤직 퍼포먼스 그 상을 만들었다고요. 원래는 그런 상이 없었는데 그런 그 상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BTS를 그런 데다가 이제 따로 분류를 이렇게 또 하려고 했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BTS에서는 음악을 지역이나 언어로 나누기보다는 음악 자체로 평가받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서 우리 음악은 그래미에 이제 출품을 하지 않겠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K-팝을 그냥 음악으로서 이제 그 음악 인기로서 이제 보는 것이 아니라 베스트 팝 에이션 뮤직 퍼포먼스 거기에다가 가둬놓고 따로 관리를 이렇게 또 하려고 했었다라는 그런 소리죠. 야, 이 그래미 새끼들, 이거 또라이 새끼들 아닌가. 인기가 지금 케이팝이 너무나 이렇게 또 많다 보니까 백인들끼리 또 해먹으려고 이거를 또 나누려고 이렇게 됐다라는 그런 소리지. 어쨌든 간에 지금 BTS가 이런 결정을 이제 내린 것에 대해 가지고 뉴스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BTS 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BTS 팬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인종에 상관없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많거든요. 뭐 제2의 뭐 비틀즈다 뭐 그런 얘기들도 이렇게 또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종에 관계없이 굉장히 많은 BTS 팬들이 지금 이 BTS의 소신 있는 결정을 지지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BTS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전문가들은 BTS는 벌써 이런 뭐 그래미 시상식이나 이런 기관들의 승인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그런 위치에 가 있는 그런 뮤지션이다. BTS 자체가 이 엄청난 글로벌 영향력이 이렇게 또 있다 보니까 솔직히 말해가지고 뭐 그래미 시상식 같은 거 필요 없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래미에서는 이 BTS를 이제 따로 이제 나눠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상을 이렇게 또 주려고 했는데. 대상 같은 것들은 이제 백인한테 주려고 했겠죠. 그런데 이제 BTS에서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꼼수를 BTS가 잘 봤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BTS가 이렇게 또 그래미 시상식을 이제 가는 것에 대해 가지고 보이콧을 이렇게 또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다른 뭐 애션 뭐 가수들이 따라갈지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전문가들은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하네요. 왜냐하면은 BTS랑 다른 뭐 애션 가수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급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나다 보니까 BTS는 그래미가 솔직히 필요 없는 그런 그룹이지 않습니까? 지금 벌써 엄청난 인기를 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또 얻고 있는 그런 뮤지션이다 보니까 그래미 자체가 필요 없는데, 그런데 다른 가수들은 필요하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BTS를 따라가지는 않을 것 같다. 다른 뭐 가수들은 그래미에서 이렇게 또 신설을 한 뭐 베스트 에이션 팝 뮤직 퍼포먼스 아마 거기에 이제 동참을 이렇게 또 하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래미 CEO는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BTS의 결정은 좀 이제 아쉽다라고 이렇게 또 표현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이 해당 카테고리를 이렇게 또 만든 것은 아시아 음악의 다양성 그리고 성장을 축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든 것이다 라고 해명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뭐 분명히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뭐 그냥 따로 이제 빼가지고 BTS, 그러니까 에이션 뮤직 자체를 따로 이제 관리를 이렇게 한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BTS에서는 이 음악 자체를 그냥 음악 자체로 들어야지 지역으로 나누고 언어로 나누고 음악을 나누는 것은 이거는 아니다라고 BTS는 이렇게 또 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야, BTS의 영향력이 이제는 그래미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것 같습니다. BTS 최고이지 않나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이제 트럼프 미디어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트럼프 소셜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포스트를 조금이라도 일찍 볼 수 있는 그런 유료 서비스를 이제 시작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미국의 대통령이면서 포스팅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자신의 그 트루스 소셜, 그 SNS 서비스에서 포스팅을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많이 하는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떠한 포스팅을 하는지에 따라 가지고 주식 시장이 이렇게 또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은 솔직히 말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말을 하는지 조금이라도 일찍 안다고 하면은 먼저 행동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뭐 주식이라든지 뭐 뭐든지 간에 먼저 이제 행동을 이렇게 또 해서 돈을 이렇게 또 벌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8월 1일부터 오늘부터 이 트루스 소셜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포스팅을 조금이라도 일찍 볼 수 있는 그 서비스를 이제 시작을 이제 한다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을 이렇게 또 하는데, 그런데 그것을 이제 이용을 하기 위해 가지고 자그마치 10만 달, 제가 보기에는 멤버십 피가 10만 달러로 이렇게 또 알고 있거든요. 10만 달러를 내셔야 되고 이렇게 또 하는데, 그 서비스가 오늘부터 이제 시작을 이렇게 또 한다 라고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계정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1,300만 명이나 팔로우를 하는 그런 이제 계정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다가 뭐 자신의 생각을 뭐 적거나, 그리고 이제 자신이 어떻게 할지 정책들 같은 것들을 적다 보니까 핵심 정보가 여기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 정보로 인해 가지고 모든 것들이 이렇게 또 움직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먼저 본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먼저 뭐 주식을 이렇게 사거나 팔거나 이렇게 또 해가지고 돈을 이제 챙길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의원들이 비판을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떠면서, 아니 어떻게 해가지고 트럼프 미국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자신이 어떤 정책을 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거를 돈벌이를 하느냐라고 하면서 강하게 비판을 이렇게 또 하면서,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직위를 개인적 이익에 악용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그리고 시장의 공정성을 훼손을 하고 있다. 아니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를 먼저 못 보는 사람들은 주식 시장을 이렇게 따는 데 있어가지고 좀 이제 손해를 이렇게 또 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식 시장, 모든 시장의 공정성을 훼손을 이렇게 또 하는 것이다 라고 비판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의원들은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이제 세게 트럼프 미디어의 서비스에 대해 가지고 뭐 법률을 위반을 했는지에 대해 가지고 조사를 해달라라고 이제 공식으로 촉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야,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이렇게 또 맡고 있으면서 진짜 상식 밖의 일들을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대로 지금 내버려 두고 있다라는 거 그 자체가
야,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만약에 한국이었다고 하면은 모든 국민들이 일어나가지고 대통령을 끌어내렸을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은 그런 게 없어. 네,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를 하고 있는 백인들이 좀 이제 많이 내버려 두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또 이제 미국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비만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비만 치료제 약이 지금 뭐 불티나게 이렇게 또 팔리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기업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기업들이 직원들한테 이 의료보험을 이렇게 또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뭐 비만 치료제까지 부담을 이렇게 또 한다고 하면은 의료보험에서 그러면은 이 기업들에서 내야 할 그 보험료가 더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이제 비용 부담으로 인해 가지고 비만 치료제를 이제 보험에서 적용을 하는 것을 줄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 들어 가지고 소비자들이 비만 치료제들을 DTC, 디렉트 커스터머로 그냥 소비자들이 직접 이 비만 치료제들을 사는 걸로 지금 굉장히 늘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이제 직접 이 비만 치료제들을 이렇게 또 사는 것이다 보니까 월마트나 코스코, 아마존, 뭐 CVS 이런 대형 유통사들이나 이제 약국 체인들은 엄청난 기회를 이렇게 또 가지고 가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네요. 뭐 DTC 프로그램을 출시를 이렇게 또 하면서 $350 뭐 한 달에 뭐 최저 뭐 $25부터 뭐 $350 수준의 DTC 프로그램들을 이제 출시를 이렇게 하면서 비만 치료제 시장을 지금 점유율을 빠르게 이렇게 또 확장을 이렇게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만 치료제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계속 복용을 이렇게 또 해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소매 업체들은 뭐 월마트나 뭐 코스코, 아마존, 뭐 CVS 이런 곳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마진이 낮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을 계속해가지고 끌어모으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막 운영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뭐 조금이라도 더 싸게 이렇게 또 만들고 꼭 우리 마트로 와서 사게 이렇게 또 만들고 왜냐하면 또 이제 마트 가서 약을 이렇게 또 픽업을 하면서 다른 것들도 같이 이렇게 또 사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오게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비만 치료제 파는 것을 좀 더 이제 강화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 미국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제는 약을 먹으면서 살을 이렇게 또 빨모로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비만에서 이렇게 또 벗어나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또 많이 있다고 해요. 야, 이 나중에 미래에 이렇게 또 간다고 하면은 많은 이제 미국도 이제 비만인 사람들보다 정상인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뭐 그래야 되겠죠. 그런 날이 이제 조만간 이렇게 또 오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이게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국의 주식시장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미국 주식시장은 아마도 8월 달쯤에 조정에 들어갈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미국 주식시장은 이제 요번 달에 아마도 이제 내려갈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 라고 합니다. 이 S&P 500 지수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난 30년간 8월 달에는 평균 0.5%가 이제 하락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9월 달에도 뭐 0.7% 정도 이렇게 또 하락을 하면서 8월 달, 9월 달이 별로 좋지 않은 그런 달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특히 중간선거가 있는 해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1950년대 이후로 중간선거가 열리는 그 해에는 평균 18% 고점 대비해가지고 18%나 내려가는 그런 기록도 이렇게 또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평균 18%가 고점 대비해서 이렇게 또 내려간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S&P 500이 지난 6월 달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사상 최고치 7,910을 이렇게 또 기록을 이렇게 또 했는데 만약에 과거 평균 하락률을 적용을 이렇게 또 한다고 하면은 6,240대까지 이제 떨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8월 달에 좀 이제 많이, 그러니까 요번 달에 많이 주식이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주식 시장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AI 버블에 뭐 껴있다, 뭐 만다, 뭐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불안하다라는 그런 소리죠. 와, 그러면은 요번 달에 18% 정도 이제 떨어질 수가 있다고 하니까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떨어질 수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중간 선거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굉장히 이렇게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요번에
트럼프 대통령 측이 공화당 측이 질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주식시장이 많이 흔들릴 수도 있을 것으로 이렇게도 보여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인플레이션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유가가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어포더빌리티가 좀 나쁘고 인플레이션이 되고 있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또 연준에서는 금리 인상 이제 부담감을 이렇게 또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번 달에는 아마도 주식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이지 않나 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네요. 과연 요번 달 주식은 어떻게 될는지 뉴스 저랑 같이 계속 이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으면서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